유출된 쉘터 도구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되었다라는 주제예요. 합법적인 도구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협 행위자의 또 다른 사례다. 쉘터라는 거는 정말 유명한 해킹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합법적인 도구, 합법적인 해킹 도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쉘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해킹 공격 도구가 있습니다. 쉘터 엘리트. 가장 정교한 로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요, 다크웹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들을 좀 살펴볼게요. 정적 분석 회피, 동적 분석 회피. 이건 뭐냐면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힘들게 만들어주고요. 런타임 회피, 각종 백신들을 우회할 수 있는 기법들. 그리고 최첨단 백도어링.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크 웹사이트 들어온 거 아니에요? 노멀팅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크 웹사이트 아니고요. 해킹 도구입니다. 합법적인 해킹 도구,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 요 쉘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쉘터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악성 코드들을 백신이 다 잡아내죠. 그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악성 코드를 이 쉘터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프로그램을 패킹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정교하게 막. 그리고 이걸 뿌리면 백신이 못 잡아요. 침투 테스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모의 해킹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프로그램이고, 침투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을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악성 코드를 만들면 그거를 탐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쉘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먼저 저격을 했는가? 바로 엘라스틱 시큐리티 랩스라는 사이트에서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쉘터가 지금 와일드, 야생에서 해커들이 남용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니네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격을 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증거는 2025년 4월 16일에 출시가 됐고 4월 말부터 우리는 쉘터를 이용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해커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루마라는 인포스틸러가 있는데 이 루마라는 인포스틸러를 이 쉘터에다가 넣었더니 한층 더 강력해졌어. 원래 악성 코드는 탐지를 해야 되죠. 자, 루마가 지금 평소에는 36개가 지금 발견을 해. 자, 근데 쉘터에 넣은 결과가 36개가 아니라 1개로 확 줍니다. 거의 다 추출을 못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데 이 쉘터가 다크웹에서 지금 유출 중이다. 다크웹에서 쉘터 엘리트 버전이 지금 판매 중이다. 무료로 지금 뿌리고 있어. 누가 지금 거래 중이야. 그러니까 엘리트 버전, 그러니까 쉘터의 유료 버전의 프로그램이 지금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해커들이 이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글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유출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DRM이라고 해서 저작권을 깬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돈을 주고 결제를 했겠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뿌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크랙해서 뿌린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누군지도 바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원래 보통 뭐 전자책을 유출하거나 이럴 때도 내가 돈 주고 사면 그 DRM을 깨가지고 일반적인 버전으로 만들어서 유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 DRM이 걸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서명이 시그니처가 들어간 상태로 지금 뿌린 겁니다. 누가. 아무튼 뭐 사실 생각보다 좀 멍청한 짓이긴 한데 누군가 그렇게 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쉘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쉘터가 반발을 해요. 엘라스틱 시큐리티 랩스의 최근 오용에 대한 성명서라고 하면서 글을 박습니다. 오케이. 너네가 지금 준 정보들, 블로그 정보들을 보니까 이미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출처를 추적하기는 충분했어. 그거는 고마워. 오케이. 그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라스틱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 엘라스틱이 얘네를 조금 저격했어요. 쉘터를. 왜냐면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쉘터, 너같이 이제 레드티밍, 그러니까 해킹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니네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 그리고 너네들은 너무 뭐 이런 의식이 없다, 뭐 하면서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반발한 거죠. 일단 실망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무모하고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게 뭐냐면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다. 지금 공개한 게 7월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알았다고요, 얘네가? 4월에 알았대요. 저희 조사에서 2025년 4월 말부터 쉘터를 이용해서 하는 걸 발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월 말이면 그때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우리가 빨리 고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을 텐데, 야, 니네들 이거 니네 게시글 연구하고 조사하고 막 니네 어쨌든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위협 완화를 위해 협력하는 대신에 대중의 안전보다 홍보를 우선시하여 기습 폭로를 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보류했다. 야, 니네는 그거 알았으면 바로 우리한테 얘기해야지. 왜 그랬어? 라고 한 겁니다. 이 상황은 레드팀과 블루팀 연구 커뮤니티 간의 불편한 단절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건 우리한테 연락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글을 올렸던 엘라스틱 시큐리티는 블루팀의 대표 주자예요. 이게 보안 업계에서도 두 가지 업계로 나뉘거든요. 블루팀과 레드팀이라고 구분을 해서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해요. 블루팀은 뭐냐면 해킹을 막는 방어자 입장의 보안 업계인들을 보통 우리는 블루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레드팀은 침투 테스트 관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해커의 관점에서 해킹을 하면서 취약점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관점이 레드팀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의 해킹도 레드팀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관제 영역, 해킹 공격을 차단하고 탐지하고 이런 거는 블루팀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블루팀, 레드팀 이야기가 그 내용이었고요. 이 엘라스틱 시큐리티는 블루팀 대표 주자예요. 어떻게 보면 보안 장비를 파는 엄청나게 대규모 회사거든요. 큰 회사예요.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얘네가 지적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홍보하는 느낌이 살짝은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쉘터로 보호되는 바이너리, 그러니까 쉘터로 적용되어서 퍼지는 이 악성 코드를 해제할 수 있는 걸 곧 출시합니다, 우리. 이거 만들려고 지금 공개한 거지. 라는 의심이 조금 들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자기네들이 분석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홍보용으로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았냐. 아마 요런 멘트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저격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 쉘터가 되게 날카롭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곧 엘리트 11.1 버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의 쉘터가 나와서 아마 이 쉘터 11.1이 곧 출시되기 직전이어가지고 아마 민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자기 상품들이 이제 곧 새 제품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이분들이 곧 출시될 쉘터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왔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들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더욱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이제 홍보하면서 끝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는 입장이 정말 다 다른데요. 특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바로 무엇이냐면, 아니 도대체 왜 저런 걸 만드는 거야? 저렇게 위험한 걸 왜 이렇게 굳이 만드는 거야? 해킹 프로그램이라며? 그거 범죄자 양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모이킹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드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정보 보안에서 점검을 할 때 해커 입장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가 보자 라는 거예요. 그냥 요게 취약하다 취약하지 않다 요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요게 취약하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부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침투 테스트 도구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해킹용 도구, 모의 해킹 도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서비스에서 보안 장비들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백신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침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실질적인 위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고쳐야 되고 저기 고쳐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해커의 입장에서 취약점들을 바라볼 수 있고 거기서 발견되는 취약점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해킹 범죄자들도 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칼리 리눅스 해커들도 똑같이 해킹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웹 해킹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버프슈트, 그러니까 모의 해킹할 때 쓰는 해킹 도구들도 해커들이 실제 해킹할 때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정보 보안이라는 게 이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방어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공격인데 어떻게 보면 방어예요. 그러니까 정보 보안은 해킹 스킬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나는 해커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은 등짝 맞죠?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킹을 공부하고 싶어도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압수당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혹은 어른들 입장, 일반인들 입장에서 해킹은 위험한 거야. 이거 안 돼. 바꿔서 말해야 됩니다. 엄마, 나 정보보안 전문가가 될 거야.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됩니다. 왜냐면 정보보안 전문가가 해커거든요. 이게 다르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엄마 나 해킹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 안 시켜줄 거예요. 엄마 나 정보보안 쪽에서 일해보고 싶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해킹 공부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뜯어 말리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우리는 해킹 기술력을 높일 겁니다 라고 말 안 해요. 다르게 말합니다. 정보보안 산업을 육성할 겁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는 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 해킹 실력을 높일 거예요 라고 말 안 하고 정보보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정치인들도 늘 이야기를 하죠. 정보보안 육성하겠다. 그 이유가 요 말입니다. 해킹 기술력을 올리겠다.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이제 쉽지 않죠. 한 사람만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보안 산업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라에서도 뭐 적극적인 액션이 있긴 해야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어쨌든 이 정보보안 산업에 돈을 주는 사람들은 고객사들, 회사들이잖아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면 이 정보보안에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뭐 줘봤자 나라에서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정보보안 산업은 다른 영역에 있는 산업들에 기대어서 크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화해야 여기에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